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집배원입니다. 네, 오늘은 인지행동 이론 마지막 차 4회차입니다. 4회차는 우리의 신체 증상을 일부러 노출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극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제가 극복은 마라톤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짤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겪고 있는 불안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가장 핵심은 2회차, 3회차죠. 여러분들이 이 4회차를 들으시되 이 4회차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2, 3회차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4회차에 오늘 배운 것들은 향후 여러분들이 지속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바로 넘어가시고 1번에 신체 증상 노출을 보겠습니다. 네, 신체 증상 노출이란 우리가 두려워하는 신체 증상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신체 증상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거 다 복습이죠. 우리가 회피 행동을 하면서 그런 증상이 있었고요. 또 불안에 대한 잘못된 믿음, 내적 자극 자동화, 자연 현상이죠. A라는 일이 생기면 B라는 것이 무조건 발생할 거야라고 우리가 잘못된 자동화가 있었는데 이것도 속단하기나 객관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체 증상 노출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신체화 증상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내서 겪어서 그것을 이게 잘못됐다는 믿음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적 자극 자동화 이거를 이 자동화 시스템 자체를 차단시켜 버린 거 아예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직접 겪고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하실 때 주의하실 때는 사실 이게 하시기 전에 좀 두려울 수 있지만 별로 이게 무거운 그런 하나의 과제가 아니고 되게 가벼운 강도로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내가 지병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런 신체 증상 노출을 할 예정인데 해도 되겠냐라는 판단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병이 없으시고 단순 불안이나 공황이 있으시다면 이런 신체 증상 노출은 거의 인생도 마지막 차에 시행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증상 유발 운동의 목록입니다. 여기는 사실 여러 가지가 되게 있어요. 이 신체 증상마다 다르게 증상 유발 운동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제자리 뛰기를 해서 계속 뛰면서 2분간 제자리 뛰기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죠. 이건 역시 우리가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졌을 때 불안을 유발을 해서 그때 우리가 대처도 해보고 아 내가 이것이 정상이구나라는 깨달을 수 있게 하고요. 회전하기 1분간 계속 돕니다. 우리가 좀 불안하거나 좀 그럴 때는 약간 어지러움을 느껴요. 막 어지러움도 느끼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일부러 어지러움을 한번 유발을 해봄으로써 이게 괜찮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가 돌아오는구나 라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죠. 과호흡 같은 것도 저희가 일부러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뭐 빨대로 숨쉬기 이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될 게 이 과제는 여러분들 단독으로 절대 할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제는 4회차 끝나고 지금 8회차까지 저희가 했죠. 저랑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상태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속단하기, 그 다음에 제형화 사고 차단, 자동화 차단, 그 다음에 대처법 이런 것이 됐다고 가정이 되면 저랑 이제 과제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중에 할 수 있다. 이것이 저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무조건 그 후반부에 하는 겁니다. 후반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고 무조건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이 안 되더라도
괜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지낸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특정 신체와 증상이 계속 하나나 두 개 자체가 이게 계속 꼬리를 문다면 그때는 한번 시도해 볼 법한 방법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개인별 1대1 상담 후 호전의 상태 체크 후 진행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독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약 끊기입니다. 약 끊기.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약 끊기인데요. 약의 복용이나 중단을 할 때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만 제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단약을 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결국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정신성 이 우리가 먹는 약들은요, 약을 절대 함부로 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약물에 의해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약이 끊기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천천히 끊는다라고 꼭 생각하시고요. 욕심이 나시겠죠, 분명히. 나는 분명히 한 어느 정도 시점 되면 나 이제 괜찮은데 약을 끊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독단적으로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비율도 있는데 그것은 대처법과 이 내가 공황과 불안을 대처하는 그 생각의 전환이 완벽하게 나의 내면 속에 탑재됐다는 가정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주치의 선생님과 지금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있다. 약을 끊는 목표를 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분이 정해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문가가 정해주는 대로 하는 게 좋고요. 너무 빨리 잡아도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잡아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간을 잡고 끊어야 예후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먹는 약이 항우울제와 항불안제입니다.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약을 먹으면 그 약의 그런 지속 시간이 길지만 항불안제, 뭐 리보트릴, 자낙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지속 시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덜,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원리를 무조건 이해하시고요. 항우울제보다 항불안제가 아무래도 의존도가 더 있으니까 천천히 줄인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역시 금단 증상을 확실히 줄여주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이시는 과정에 아무래도 약을 통해서 막아줬던 불안이나 신체화 증상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지금 이게 나의 테스트구나. 내가 지금 약을 끊는 과정 속에 테스트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테스트에 드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 테스트에 들 때 분명히 고민이 될 겁니다. 약을 다시 먹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이것을 견디며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실 건데 이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눕니다. 약을 천천히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명백히 가벼운 금단 증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처법과 그동안 배웠던 불안에 대한 원리를 이용해서 극복하다 보면요. 1, 2주면 모두 제거되고 이런 신체 증상도 약이 빠지면서 적응돼서 괜찮아집니다. 근데 두 번째 예로 약을 급격하게 줄였을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요. 이것은 아무래도 좀 대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저랑 의논도 하시고 주치의도 의논하시겠지만 급격하게 줄였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 같은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한번 의논하시고 여기서 유지를 할 것인지 잠시 우리가 한번 쉬는 타임으로 생각해서 조금은 다시 복귀를 한 다음에 천천히 줄여갈지는 그거는 저랑 한번 의논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목표가 약물 끊기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대처법을 확실히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속단하고 있는지 어떻게 제왕화 사고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나의 생각의 오류를 먼저 읽으신 다음에 이걸 끊어내는 연습을 확실히 하시고 그 이후에 대처를 확실히 하는 법을 자신감을 갖고 그 이후 맨 마지막에 약 끊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은 분명히 끊을 수 있으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장기 목표입니다. 장기 목표. 장기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공황이나 불안 때문에 못했던 일을 정말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 당시 한 1년여 동안 너무 저는 극심했기 때문에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힘들어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도 생기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낮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것 중 하나가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우면서 아무래도 호전이 어느 정도 된 상태였겠죠. 호전이 돼가는 상태에서 목표를 세웠는데 사람은 누구나 어떤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황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내가 지금 현재 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장기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도 주고 그동안 못했던 것,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을 다시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볼게요. 뭐 회사에서 승진하기. 그동안 내가 뭐 공황장애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지만 다시 회사라는 곳에 한 번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노력해보고 계획을 짜보자. 뭐 이런 것도 한번 괜찮고요. 개인의 이런 목표죠. 그 다음에 뭐 친구들 모임을 못 다녔다면 이제 다시 그분들과 연락을 해서 차근차근 그 모임에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이 자체도 직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직면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직면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찾아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혼하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보통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세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두렵거든요. 내가 이런 상태로 한 가정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나의 모습이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만약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결혼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런 것도 이제 미루지 마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저희는 할 수가 있거든요. 뭐든지 장기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면 저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따기, 여행 가기 이런 게 있죠. 이 두 가지 역시 저희에게 어떤 성취감을 주고 저희가 보다 삶을 에너지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옛날부터 뭐 열정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치료를 해가는 과정 속에 치료에만 삶이 치중되다 보면 우울합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과정에 공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 공황을 이겨내면서 저 장기 목표를 이뤄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보다 원동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 당시의 목표로는 저도 회사를 다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 당시 퇴사를 했고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하겠다는 과정 속에서 장기 목표를 세우면서 차근차근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의 그런 목표를 세우셔서 그동안 못했던 것 다시 내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극복의 과정, 자 이제 약도 다 끊었어요, 여러분. 약도 다 끊고 이제 괜찮은 상황이 됐는데 이 고위험기에 처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절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뭐 시어머니가 달달볶아, 남편이 달달볶아, 그렇다고 또 회사 가면 또 회사에서 또 나를 달달볶아, 이런저런 일, 친구의 아픔, 나의 아픔, 친척의 아픔, 가족의 아픔, 여러 요소, 나의 꿈이 생각보다 안 되는 거, 우리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다 얻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는 공황을 통해서 고마운 게 있다면 제가 예민한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가 오면 그날 바로바로 풀어주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스트레스 관리다. 그 다음에 체력 관리입니다.
체력 관리는 뭐 제가 말씀 항상 드리지만 항상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세요. 우리는 몸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을 했다 가정하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구나라고 하면 이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스트레스의 불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가 어떠한 몸의 신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속단하기나 재앙하나 또 회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스릴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는 이 방법을 알죠? 앞서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요, 구체적으로 생각만 하면, 이 예민한 분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더 힘드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기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상사가 나한테 화를 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시어머님이 나를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어떻게 대처할지, 애인이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준다.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뭐 이런 많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1번에는 내가 뭐 이러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 2번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행동해 보자.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런 결과가 나올 거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걸 골라서 행동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생각만 하면 너무 뇌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뇌도 과부하 걸리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스트레스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배우님 공황이 재발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 재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 측면으로 한번 바라보면, 약만 드셨고 아니면 초반에 너무 증세가 약하셨고 아니면 잠깐 왔다가 지나가셨고 이런 분들은 사실 공황이 완치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약이 운이 좋아서 잘 맞았거나 그냥 단순히 지나가서 운이 좋았던 거지 공황이 완치되는 게 아닌 것이 뭐냐, 그 당시에는 나의 그런 속단하기나 재앙화 사고나 객관적 사고나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완전히 내면 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황이 재발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앞서 말했던 이런 대처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희가 고위험기에 처하더라도 태연하게 넘깁니다. 저도 공황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스트레스 상황 항상 겪으니까, 회사 생활하면 그럴 때마다 내가 좀 힘든 애라고 생각이 들 때면 자연스럽게 저는 자동화가 됩니다. 빠르게.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재발을 했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됐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 내면 속에 아직 제대로 이 나의 대처가 자리 잡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고요,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세요. 너무 자신을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 공황과 불안을 유발했는지, 언제 속단하기와 재앙화를 했는지, 어떻게 보다 침착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직면하십시오. 계속 정진하십시오. 네, 똑같죠. 결국 재발하면 그냥 내가 아직 내면화가 되지 않았구나. 그럼 내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똑같이 공황의 단계적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해보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거기서 돼서 내가 한번 다시 고쳐 나가는 거죠. 한 번 극복을 하면 재발은 정말 빨리 잡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경험이고 많은 분들도 그래요. 왜냐, 하는 법을, 어떻게 이것을 넘겨야 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재발이 왔을 때는 한 번 더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재발이 왔을 때 제대로 잡으면 그 뒤는 더 안정적으로, 재발했을 때도 잡았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발이 왔을 때 똑같습니다. 불안이 갑자기 심해질 때는 똑같죠? 호흡법, 사고기법, 광장공포 노출을 반복해서 그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약을 끊거나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런 테스트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앞에 갑자기 직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완치로 가는 길이구나,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을 그대로 한번 써보셔서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회차였는데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여러분들 들어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과거 인지행동 치료를 받았고 공부를 해오면서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를 굳이 길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많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공황과 불안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1회차, 2회차, 4회차까지 이런 이론을 완벽히 이해를 하셨다면 저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 배운 것들이 여러분들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자료도 꾸준히 보시고, 제가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던 이런 부분도 메모를 잘 하셨다가 힘드신 순간순간에 읽고 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체크해 주세요. 생각을 체크해라는 것이지 내 증상을 훑어라 뜻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을 느꼈을 때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도 해주시고, 꾸준히 유산소 운동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기법, 광장 노출을 꾸준히 합니다. 우리는 계속 꾸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꾸준함이 여러분들의 완치로 가는 지름길이지 절대 편법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4회차까지 이론이 끝났죠? 5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1대1 개인 인지행동 과정을 거칠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1대1을 거치면서 조금 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은 기필코 공황 불안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도 믿으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집변이었습니다.